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엔 분사 구문과 관련된 원포인트 레슨을 알려드릴까 해요. 이미 앞선 어법 문제를 풀면서 실제적으로 문장 안에서 여러 번 분사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봐 드린 적 있었고, 실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강처럼 준비해서 언제 한번 쏘아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해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실제 분사 구문은 리딩의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문법이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수업 잘 들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을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름 그대로 분사 구문이란 준동사 중에 분사를 활용하는 문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사라 함은 현재 분사, 즉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죠. 그리고 과거 분사,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가장 마지막 형태로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계시는 그 부분이랍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분사와 분사 구문의 뉘앙스 차이는 무엇이냐면, 분사 자체는 준동사, 즉 그 단어 자체를 의미하는 거라면 이 분사가 활용되어 있는 의미 덩어리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분사 구문의 역할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분사 구문의 역할은요, 따단! 부사절의 역할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즉 절이라고 하면 기억나세요? 문장 안에 동사, 즉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하고요. 동사가 없는 의미 덩어리를 우리가 구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즉 부사절이라는 말은 접속사와 그리고 동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분사 구문으로 바뀌었다 라는 말은 접속사가 사라지고 동사를 적절하게 준동사로 바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적절하게 중에 기본적으로 분사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름은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 분사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나름대로 관용 구문이라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관용 부분은 일반적으로 문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 암기 패턴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시는 게 가장 속 편할 거예요 라는 패턴일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타이틀로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자료에 나름 외워야 되는 청크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따로 암기를 통해서 공부해 놓도록 하세요. 자, 오늘 우리 영상 수업에서는 전반적인 분사 구문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원리를 짚어 나가면서 단순한 규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을 한번 올려볼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야 될 건, 분사 구문의 역할은 뭐다? 그렇죠, 부사의 역할이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수업을 나아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에서 학생들이 많이 약한 이유가 흔히 하는 실수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우리 그 실수까지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여러분들의 원포인트 레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수하지 맙시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분사 구문이란 앞선 설명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문장 안에서의 부사절의 구문 전환입니다. 절이라고 하면 적절한 접속사를 활용하면서 주동 깔고 접주동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즉 메인 센텐스에 있는 메인 verb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접속사절 안에 접속사 뒤로 나오는 동사, 이 동사를 기본적으로 분사로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이었던 아이를 부사구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좀 더 간결해진다라는 거예요. 절이 구로 바뀌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항상 접속사부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s I walked along the river, 내가 강을 따라 걸을 때, as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while 또는 when이라는 때와 관련된 접속사로도 많이 쓰이죠. I saw, 자, walked라는 동사와 saw라는 동사가 두 개가 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I saw,
이 부분이 메인 센텐스가 될 거고 이 부분에 있는 so가 메인 ver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단계 항상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1단계 접속사 제거, 2단계 주어 확인, 그리고 3단계 접속사 절 안에 있는 동사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바꾼다? 그렇죠. 원문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꾼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1단계 접속사 제거, 2단계 자, as 다음에 I와 I saw 다음에 I는 동일합니다. 그럼 접속사 절 안에 들어가는 주어 과감하게 없애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walked 에서 시제까지 맞췄던 이유는 접속사 뒤로 나오는 walked 자체는 동사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시제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뉘앙스를 살리면서 의미를 그대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아, 접속사 as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뭐뭐 할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 부사의 느낌을 나타낼 땐 to 부정사도 부사적 용법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부정사 편에서 이미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부정사도 물론 부사적 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란 나름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어떤 맥락으로?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이런 패턴으로 활용하는 부사의 뉘앙스에서 to 부정사를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일반적인 부사의 느낌은 부정사가 아니라 분사로 활용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그때도 언급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지금은 때라는 뉘앙스를 주고 싶어서 지금 준동사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to 부정사는 적절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 일반적인 부사의 뉘앙스를 대부분 모두 수반할 수 있는, 그렇죠, 분사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자, 분사 자체는 수식어 성분이 될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실제 부사절을 분사를 활용해서 분사 구문으로 바꾸었을 때 보통 우리가 부사의 느낌을 가져가는 부사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때 기억하셔야 될 건 뭐죠? 분사는 종류가 두 개였단 말이에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중에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죠? 그렇죠. 원래 태생이 동사였기 때문에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봤었어야죠. 즉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인가 수동인지 또는 진행인지 완료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분사를 활용할지 과거 분사를 활용할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as 다음에 I walked. 내가 스스로 걷는 거예요. 또는 내가 지금 걷는 중이었어요. 누가 봐도 능동의 의미고요. 누가 봐도 진행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 너무너무 쉽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walking along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as는 없어질 거고요. I도 똑같으니까 뭐랑 똑같으니까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walking along the river. 자, 강둑을 따라 걸으면서 I saw, 나는 봤어요. Some people taking a walk. 나는 누군가가 산책하는 걸 봤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 walking이라는 I는 어떤 역할이다? 동사 끝에 ing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동명사인지 또는 현재 분사인지 구분을 좀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는 아, 내가 뭐 하는 동안에 뭐 할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이런 부분을 분사 구문이다. 역할은 부사의 역할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부사절이 기본적으로 분사를 활용하게 되면 뭘로 바뀐다? 분사 구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문장에서 as가 없어지면서 I도 없어졌고 walking으로 바뀌었던 거죠. 샘플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Because we had won the game.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we held a party that night. 우리 그날 밤에 파티를 열었어, 개최했어 라는 문장이 하나 더 있고요. 한 문장 더 만들어 볼게요. 접속사 중에 대표적으로 양보절을 나타내는 것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although Anna came back. Anna가 돌아왔을 때라도 아,
에라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although는 뭐뭐 할지라도 라고 번역하시면 되니까 We didn't have a party. 우리는 파티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파티하지 않았어요 라는 맥락입니다. 자, 세 개의 문장의 공통점 느끼시나요? 뭘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as, because, although 이런 아이를 접속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끼리 하는 패턴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기억합시다. 주동 깔고 접주동이잖아요. 그리고 as, because, although 모두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 종속 접속사라서 원래는 주동 깔고 접주동이지만 이 주동이라는 기본적인 메인 센텐스 앞쪽으로 자리 바꿈, 도치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2개씩 나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구문전환 들어갑시다. 1단계 접속사 제거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as 없앴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because 없애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 although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그렇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비교한다. 비교 한번 해보자라고요. 자, 비교해봤더니 첫 번째 문장은 I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I 삭제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we 똑같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we 삭제합니다. because 안에 있는, 즉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를 삭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문장에 보면 Anna 나왔고요. Anna와 we는 다른 주어란 말이에요. 그럼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 즉 접속사 뒤로 나오는 주어가 다르다. 아, 기억나시죠? 이럴 때는 의미만 남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와 관련돼서는 동명사나 부정사 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바 있었죠.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 분사의 행위자를 밝혀야 된다라면 걱정하지 말고요. 주격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although Anna came back 이라는 문장에서 although 삭제하고 Anna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단계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동사를 바꾸는 거예요. 동사를 바꿀 때도 접속사 뒤로 있는 동사를 바꾼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동사라면 기본적으로 주어와의 관계도 있고요. 문장 전체 스토리라인에 있는 시제와 관련되어서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사란 주어와의 수일치, 그리고 문장의 시제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동사라면 시제까지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문장은 하나인데 동사가 2개라는 말은 시제가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시점은 같을 거예요. 이렇게 문장 안에 동사가 2개인데 2개가 시제가 같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문장 안에 동사가 2개인데 시점이 다른 경우에 이런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절의 시제와 기본적으로 종속절 안에 있는 시제가 동일한 경우에는 아무 부담이 없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보실래요? as 다음에 work는 문장 안에 main verb say와 같은 시제를 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으로 시점이 1개이기 때문에 단순하다, 단순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절의 시제가 had, 과거고, 두 번째 종속절 시제가 had one. 선생님, had one이라고 들어갔으면 기본적으로 완료 시제니까 had보다는 시점이 한 시제 앞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도 볼까요? 자, 마지막에 didn't have. 과거예요. didn't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although 절 안에 시제가 came, 과거로 들어갔으니까. 자, 마지막 문장의 시점은 둘 다 과거 동일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은 현재 동일하고, 세 번째 문장은 과거 동일한 거예요. 그럼 이게 시제가 동일하니까 단순하다, 단순 시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가 주절은 과거인데 종속절이 과거 완료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 시제라는 거잖아요.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주절 시제와 종속절, 즉 부사절의 시제가 다른 경우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사로 전환하기 전에
have pp라는 형태를 먼저 만들어서 이때 have pp란 완료 시제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pp라고 하면 과거분사 맞아요.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료 시제에서는 have 뒤에 pp를 활용하여서 이게 시점이 완료입니다 라는 걸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have pp라는 형태를 만든 이후에 이 아이를 현재 분사로 갈지 과거 분사로 갈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한 번 바꾸지 두 번 바꾸진 않아요. 이미 have pp에서 pp는 완료의 의미의 과거 분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는 건 have 부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를 활용해야 된다. having pp가 될 거고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그럼 have의 과거 완료 had 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having pp의 pp는 완료 그리고 having이 기본적으로 진행, 능동의 분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게 완성되면 분사 구문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인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앞선 수업 영상에서 시제까지 맞추는 건 안 나갔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에서 드디어 등장한 가장 어려운 문법이 터진 거예요. 알겠죠? 시제까지 판단해보자라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샘플은 어땠어요? 양쪽의 시제도 동일했고 양쪽의 주어도 동일했으니까 제일 쉬웠다라고요. 그냥 바꿨더니 그냥 walking along the river. 자, 강을 따라 걸으면서 나는 사람을 보았다. 자, 이런 맥락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어땠어요? 아, 시점이 달랐다라고 했잖아. 그럼 have pp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겼다. 수동 아니잖아. 그럼 have pp에서 나는 지금 능동의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have의 현재 분사 having pp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having pp 완료형을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분사로 바꾼 거예요. 현재 분사로. 그리고 뒤쪽에는 시제 주절은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어때요? although 삭제하고 기본적으로 양쪽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리시면 됩니다. Anna coming back. Anna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파티를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맨 마지막 문장에 Anna가 돌아왔더라도 실제적으로 원래 문장에서는 although 때문에 Anna가 돌아왔어도 우리는 파티를 안 했어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although가 양보절인지 또는 when절인지 because절인지 뉘앙스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사절일 때는 접속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접속사를 일단 제거를 해버리고 났더니 분사 구문은 의미가 모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분사 구문이라는 문법을 활용해서 문장을 구문 전환을 했는데 이게 맞는 문법인데 내 글을 본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다라면 오해를 막는 것도 실력이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선생님 분사 구문으로 안 바꾸면 되죠. 네, 안 바꾸면 돼요. 하지만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대신 이렇게 씁시다. 분사 구문으로 잘 바꾼 이후에 맨 처음에 날렸던 접속사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원래 접속사는 주동 깔고 접주동이지만 이때 쓰는 이유는 접속사 문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분사 구문으로 바꾸었을 때 뉘앙스가 애매모호해질까봐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alking along the river. 자, 강을 따라 걷는 동안에 또는 걸었기 때문에 걸었다 할지라도 상대방 헷갈릴 것 같아. 이럴 때는 as 접속사 살렸던 문장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because도 한번 해볼까요?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파티했다. 그래요? 그럼 because도 한번 살려보는 거지. 그리고 아까 안나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파티는 하지 않았어. 양보절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만들어줄까? 그래서 although를 이렇게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법 문제에 만약에 although Anna coming back 여기서 com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과연 이 부분이 틀렸을까 맞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틀렸잖아요. although 다음에 Anna 다음에 came이나
comes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 템포 더 나아가서 만약에 분사 구문이었다라면, 그리고 분사 구문인데 뉘앙스가 애매해서 접속사를 다시 살린 거라면, 야, 이거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주 난이도가 높은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although Anna came back 이라고 적혀도 맞지만 although Anna coming back 이라고 적혀도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줄 짝짝 별표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리고 원 포인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뉘앙스가 애매하면 because 같은, as 같은, although 같은 접속사를 살리면 돼요 라고 했으나 여기서 안 되는 거, 이런 게 원 포인트 레슨이죠. 이런 게 common mistake가 될 수 있어요. because는요 살릴 수 없어요. as는 가능해요. since도 가능해요. 하지만 because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ecause라는 접속사 뒤로 주동 깔고 접주동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들 뒤에 분사 구문이 들어가 있다라면 얘는 무조건 틀렸다라고요. 제 입에서 극단어 나왔어요. 극단어 나올 때 챙기시는 거예요. 자, because는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주동 깔고 접주동이라는 패턴에서 접속사를 소거하고 동사를 활용하여서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나름 패러프라이징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지문 안에서 그때그때 잘 판단해 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 좋아질 거라고요. 자, 그럼 원 포인트 레슨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원 포인트 레슨이란 알면 무조건 맞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맥락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부사절에 만약에 동사로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비동사에 현재 분사 being이 되겠죠. 그런데 시제 차이가 있어서 완료로 바꾸고 난 다음에 완료형 분사라면 have pp로 바꾸고 have를 ing로 바꾸면 having pp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been 또는 having been이 될 텐데 이렇게 비동사 구조의 현재 분사는요 생략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Since it was broken, 그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my laptop needed to be repaired. 자, 내 랩탑은요 수리돼야 돼 라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since 접속사가 들어갔습니다. 1단계 제거하고요. 2단계 it, 양쪽에 it과 my laptop은 같은 주어니 당연히 it이라는 아이는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원문의 주어를 봤더니 needed가 보입니다. 자, 필요로 합니다 라는 패턴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과거, 그리고 앞쪽도 was broken 역시 과거. 양쪽의 시제가 같아요. 양쪽의 시제가 같으면 단순형을 쓰면 되겠네. 즉 동사에 자체적으로 ing를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거하고 남았던 I 비동사를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로 바꾸면 그렇죠. being broken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being 자체가 남으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 기본적으로 being broken 대신에 broken my laptop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샘플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exhausted. 자, 지금 소진하다라는 거예요. exhausted from work. 일 때문에 내가 완전 탈진했습니다. 내가 지금 탈진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being exhausted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being 빼고 exhausted from work. 일 때문에 탈진해가지고 he went to bed early. 자, 그는 일찍 자러 갔습니다. 이런 구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being seen from above. 자, 멀리서 봤을 때, 즉 뭔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예요? the island 이렇게 들어갔네요. 섬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지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섬이라는 게 분사 구문의 주어가 됐을 거고, 그럼 섬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였을 거고, 그럼 the island is seen 이라는 구조였을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the island는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is가 being seen 이렇게 들어갔을 건데 being 빠지고 seen from above 멀리서 본다라면 the island 그 섬은요 look small 아주 작게 보일 거야.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장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born into a rich family. 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가 태어났나 보죠.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he is born, 그는 태어나다라는 구조였을 거예요. 그리고 he is well educated, 잘 교육받았습니다. 당연히 태어난 게 지금 잘 교육받았다라는 거에 과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having been born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분사구문은 자칫 잘못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역구성으로 갑시다. 분사구문이 어렵다라면 주동 깔고 접주동으로 다시 살리자라고요. Because가 들어가 볼게요. Because 그는요 he was born 태어났었어요. 과거에 어디서? Into a rich family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he is well educated 잘 교육받았습니다 라는 맥락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기준으로 동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 동사 두 개가 시점이 다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시점 차이를 표현해야 되는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일단 have pp로 바꾸고 have를 ing를 붙이면 having pp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having been born인데 being 자체와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였으니 born into a rich family 만 남아도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이 문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A cell is born. 세포는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bear 하면 낳다. 주어가 목적어를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태어나는 건 엄마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태어납니다. BPP가 들어가서 I am born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a cell is born. 자, 세포는 태어나요. as 뭐로써요? a twin. 쌍둥이로 태어나요. when 접속사 만들어졌어요. when 접주동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나오네. Its mother cell divides. 그것의 모세포가 divides 접주동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리될 때 as a result 그 결과로 it 그것은요 앞에 나오는 a cell을 it이 받은 것 같아요. 결과로 produces two daughter cell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라는 맥락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보시면 when이라는 아이도 기본적으로 접속사라서 양쪽에 동사 is born 이라는 동사와 device가 나왔고 그리고 as a result나 so 같은 아이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 구조로 봤을 때도 지금 뒤에 produces라는 동사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분사구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선생님 when은 안 돼요? when도 안 될 건 없어. 그런데 한번 우리 큰 그림으로 가보자는 거지. 그래서 저는 as a result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꿔볼 거예요. 알겠죠? 자, 1단계 한번 만들어 볼까요? as a result 그냥 바꾸시면 돼요. 제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as a result나 so나 같이 여러분들 접속사 원인 결과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고 보시면 a cell과 it을 찾아봤더니 이거 의미상의 주어 역할이잖아요. 그럼 의미상의 주어 확인해 볼까요? 앞에 나오는 a cell과 동일하면 과감하게 없애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roduce라는 i는 기본적으로 it의 자체적인 능동 계열이기 때문에 동사를 분사로 바꾸면서 여러분들은 현재 분사를 쓸 것인가 과거 분사를 쓸 것인가 당연히 그렇죠. 스스로 만드는 거니 현재 분사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한번 바로 들어갈까요? as a result 없애고 그리고 it 앞에 나오는 a cell과 동일하니 없애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it은 produce라는 동사를 스스로 할 수 있으니 나는 현재 분사 쓸 거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컴마 찍고 producing two daughter cell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세포가 엄마 세포가 분리할 때 태어나는데 뭐로? twin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two daughter cell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a cell is born as a twin when its mother cell divides. 이 부분도 저 분사구문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when 없애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챙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its mother과 a cell은 다르잖아. 그럼 when 없애고 its mother cell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its mother cell과 device와 앞에 is, 시제는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대로 단순형으로 들어올 거고 mother cell과 device의 관계는 능동관계네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It's mother cell divid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when이라는 뉘앙스를 밝히고 싶다라면 when it's mother cell dividing까지 적어도 맞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와 이거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 모르겠죠. 그건 출제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부사절이 들어가 있으면 분사구문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그건 취향입니다. 알겠죠? 자 예문 하나 더 들어가도록 할까요? The sum of productivity of the parts 부분의 생산성의 the sum 합계는요 will typically be found 자 전형적으로 보통 이렇게 발견되어질 거예요. 뭐라고요? To be lower 낮을 거라고요. lower 비교급 나왔으니까 then 비교 기준 나옵니다.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전체 생산성보다 낮을 거라고요. If other things are equal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라면요. if 주동 깔고 접주동 나온 것 같아요. if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앞쪽에 동사 찾으러 갈까요? be found 비동사 만들어졌고요. 시제는 현재 같아요. 그런데 앞에 will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if 다음에 are 잡혀 있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시제가 선생님 자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will이 들어가면서 가능성을 줬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제는 동일하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be found라는 동사와 are이라는 동사가 나왔고 앞쪽에 있는 주어가 뭐예요? The sum of the productivity of the parts part의 생산성의 합이라는 주어가 if 다음에 있는 other things와 같은 주어입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다른 것들이 are equal 동일하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기본적으로 전체가 부분의 합계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알겠죠? 자 그럼 의미상의 주어 살리면 되겠네. 1단계 접속사 제거 2단계 주어가 다르니까 그냥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other things가 are 이건 수동관계 아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능동관계를 가져가는 뭘 쓴다? 그렇죠. 현재 분사 쓴다. 그럼 비동사 are이 들어가 있으니 are의 현재 분사는 being이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알겠죠? 자 여기서 being equal 앞에 있는 other things 뭐라고요? being이라는 현재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comma 다음에 있는 other things being equal 이 부분, 이 덩어리, 이 청크가 분사 구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자체만 보면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other things being equal 이라는 청크를 봤을 때는 이건 분사 구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다? 부사절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만약에 부사절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선생님 이게 조건절인지 양보절인지 또는 뭐 원인절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if라는 접속사를 원래 삭제하고 시작했으나 넣어도 된다라고 되었으니 because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럼 if other things being equal 이라고 들어가도 맞는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분사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어법 공부하실 때 분사 구문, 분사 활용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셔야 모든 어법 문제 여러분 걸로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Even the most complex cell 심지어는 가장 복잡한 세포도 has only a small number of parts. 아주 적은 수의 그런 부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while 접속사 등장했습니다. 접속사 등장하면 확인해 볼까요? while 앞에 has 멀쩡한 동사 있고요. while 뒤에 are 역시 멀쩡한 동사 있습니다. 그럼 주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has라는 본동사의 main 주어는 그렇죠. complex cell이 될 거고 are이라는 동사의 주어는 뭐예요? it가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각각은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챙겨봅시다. while 다음에 it, are 이거 과연 맞아요? 여기서부터 한 방
맞겠네. it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are responsible 이게 밑줄이 되어 있다라면 이것 이미 틀린 거예요. 그죠? while it is responsible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while절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일단 이거 챙깁시다. 이때 it는 그 위에 있는 small number of parts의 부분을 하나씩 개별로 받는 그러한 주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원문의 주어는 뭐예요? complex cell이고 while 뒤로 주어는 it가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뭐다? 그렇죠. 문장 안에 주어가 다른 거잖아. 그럼 의미상의 주어로 남기면서 비동사를 기본적으로 지금은 are 이 아이가 is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비동사가 구문 전환되면서 현재 분사로 바뀌는 거잖아. 현재 분사로 바뀌면서는 수일치 따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be에 ing가 붙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때 it라고 하면 이 비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됐던 거였고, 그래서 원래 while이 있었을 때는 while it is responsible for 였는데 while 사라지면서 it는 주어를 나타내야 되니 남겼고 비동사가 being으로 바뀌어 있는 구조죠. 그리고 한 개 더 기억해 볼까요? 자,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때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봤던 두 번째 문장에서도 other things being equal 이라고 해도 되지만 other things equal 이라고 해도 맞다라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it's being responsible for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it's responsible for 라고 바꾸어도 맞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분사는 여러 번 반복 시청 꼭 필요합니다. 왜? 내 입에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본인 머릿속에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했을 때? 지문을 만났을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연습해보고 저는 빠져드릴게요. 자, 지금은 어법 문제를 좀 제가 활용해서 문장 안에 보기를 많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10개의 밑줄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 10개의 밑줄을 한번 일일이 다 분석해 보자라고요.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하나가 아니라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다 골라보자라고요. 알겠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In areas. 자, 지역에서 일단 전치사구인데 뒤에 첫 번째 밑줄 나왔습니다. suffering 보입니다. 자, 어떤 지역이에요? suffering from. 자, 고통을 겪는 지역이에요. 스스로 그 지역은 고통을 겪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수식하는 패턴으로 들어갔네요. 알겠죠? 자, 지금은 명사 뒤에서 단순하게 수식하고 있는 분사는 그렇죠. areas 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겠네요. 그리고 from 이라는 전치사 뒤에 drought or severe storms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 전치사구까지 한꺼번에 suffering이 묶어서 앞에 있는 areas를 꾸며주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으니 바로바로 넘어갑시다. People sometimes, 사람들은 때때로 동사 중심으로 한번 빨리빨리 챙겨보도록 할까요? People, 사람들은 use, 사용합니다.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Crowd setting, 인공강우를 사용하는 거예요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패턴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의 의미고 이 부분은 전형적으로 to 부정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in order 이라는 아이는 목적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 청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to increase. 자, 증대시키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or 또는 or 다음에도 to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o offer 이라고 하면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the precipitation. 자, precipitation, 강수를 바꾸기 위해서 이때 they receive, 선생님 갑자기 they receive 주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they receive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네요.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로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the precipitation which they receive 또는 the precipitation that they receive 라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격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는
주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precipitation과 day 사이에는 that이 들어가 있거나 which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빠져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밑줄, 오케이, dropped 한번 찾으러 갑시다, 여러분들. 자, 이때 drop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drop은 자동사도 되고요, 타동사도 돼요. 자, 자동사로 쓰이는 drop은 주어가 떨어지다 이렇게 구조고요. 자, drop이 타동사로 쓰일 때는요, 주어가 목적어를 떨어뜨리다 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ypically, 전형적으로 silver iodide, 자, 뭐예요? 요드화은이라고 해요. 요드화은은 또는 dry ice는요, drop,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집니다 라는 패턴보단 누군가가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사람들이 클라우드 시딩을 사용한다라는 게 위쪽 문장에 나와 있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 silver iodide구나. 그다음에 dry ice는 클라우드에 떨어뜨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이때 dropped 이런 자동사 구조가 아니고 떨어지다가 아니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is dropped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수동태가 들어갔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수동태라는 구조 안에서도 문법 따로 생기는 거 아니야. 수동태는 수동의 의미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drop이라는 단어가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분사가 필요해. 그럼 과거분사라고 하면 역시 dropped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drop은 규칙 변화잖아요. 대신 맨 마지막에 단모음 단자음이기 때문에 끝자음 하나 더 붙이고 ed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drop으로 바뀌면 과거분사니까 더 이상 동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수동태라는 동사 문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동사를 가져다 썼던 거예요. 그래서 BPP, 여기서 PP는 수동의 의미 맥락, B는 동사 영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주어는 뭐다? silver iodide or dry ice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리고 while 나왔는데 뒤에 선생님 while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 아니고 바로 ing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꿀릴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구문전환으로 분사구문을 만들었다가 의미가 헷갈릴까봐 결과적으로 while이라는 접사를 넣어준 것밖에 더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while 뒤에 아무런 것도 없는 거 보니 이 lower 자체는 뭐예요? 낮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silver iodide나 또는 dry ice가 낮추는 거예요. 무엇을 낮추는 거예요? 그들의 이때 대열은 또 누구야? 뭐 이렇게 어려워? 앞에 좀 찾아봐. into cloud가 나오잖아. 구름에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이때 대열은 구름들의 뭐를 internal temperature, 내부 온도를 낮추는 거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 그것들이 낮추는 거예요. while 그리고 they lower. 이 구조에서 while 없애고 그리고 난 다음에 they도 없애고 똑같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lowering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 while이 들어가 있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접속사 살려서 뉘앙스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들어가서 접주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부사절이었다라면 기본적으로 구문전환된 분사구문에서 접속사가 맨 마지막에 뿅 하고 의미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도 하더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조 찾아봤더니 not only that but 자, 그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North America scientists. 자, 북미의 과학자들이 had experienced. 자, 과학자들이 뭐 했어요? 지금 실험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봅시다. have 플러스 pp가 들어가 있네요. have 플러스 pp는 완료 시제고요. have가 had로 바뀌어 있네요. had로 바뀌어 있다라는 말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뒤에 pp는 완료 시제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 완료라고 하면
과거보다 이전부터 과거까지라는 어떤 맥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에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졌나 보죠. 여기서는 굳이 여러분들 had experimented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그냥 had 빼고 experimented 해도 상관없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뭘 실험했는지 봅시다. with가 보여요. with가 들어가니까 전치사구까지 한번 묶어봤더니 hurricanes까지 끝까지 묶이게 되네, 여러분들. 알겠죠? 이것으로 실험을 했다라는 맥락이고 그 실험이 여러 번 과거에 이어졌다라는 패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서 전 넘어갈게요. 자, after 다음에 기본적으로 being released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canister. 여러분들 canister 하면 깡통 또는 통, 뭐 어떤 뭐 컨테이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released containers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release 자체는 뭐예요? 뭔가 빼다 또는 느슨하게 하다 배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containers라는 목적어 대상이 있는데 여기 released라는 pp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수동 계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너무 분사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after 생각해 보자라고요. after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그럼 after 다음에 여러분들 releasing이라는 동명사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뭐 이후에 canister of silver iodide. 자, 뭔가 뭐예요? 요드와 은 깡통을 푼 이후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being released라는 수동의 의미 자체가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canister를 방출한 이후에 이런 맥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after이라는 코드에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전치사 뒤에 명사 그럼 release라는 아이가 동명사로 들어가면 딱 쉽게 세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번 being released가 아니고 releasing이라는 동명사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바로 주어 동사 나옵니다. They observed. 그들은 관찰하였습니다. 목격하였습니다. 무엇을요? 1% drop. 10%의 감소를 목격했던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더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크게 6번도 문제가 없네요, 여러분들. 자, 배출하고 난 다음에 목격했다. 역시 전체적으로 과거 실험 이야기였기 때문에 과거 동사로 딱 집어준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게다가 특이한 시점 하나가 딱 세팅됐기 때문에 after 뭐뭐한 이후에 목격했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단순 시제로 들어간 거 아주 잘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자, 나머지 이제 7번 들어가 있는 보기로 들어갈까요? outside confirmation. 외부의 확인 of the practical use of cloud seeding. 인공 강우의 실제적 사용의 외부의 확인도 has come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has come 한번 생각해 볼래요? has come의 주어가 뭐예요? 오케이, outside confirmation. 외부의 어떤 확인, 어떤 사례가 나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has come 다음에 확인해 볼래요? Many other countries가 나오잖아. Many other countries가 지금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들어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come이라는 동사는 오다라는 일형식 동사란 말이야. 그럼 come 동사 뒤에 countries라는 명사가 과연 들어갈 수 있냐는 거지. 이거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전치사가 들어가주면 자동사라도 뒤에 명사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면 돼? has come from. 자, 그런 외부의 확인은요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왔다라는 거죠. come from 어디에서 왔다, 도출되다. including China. 자,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부터도 왔다라는 거죠. 그 확인된 자료가요. 이런 맥락으로 들어간다면 come 다음에 from 적절한 전치사가 같이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갑시다. In 1997, 19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They, 그들은요. 자, 뭐 했어요? suffered, 겪었습니다. from, 무엇을 겪었습니까? They were suffered, 그들은 고통을 스스로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were suffered 이렇게 안 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니 여러분들은 were suffered가 아니고 they were suffering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1997년도에 그들은 아주 심한 prolonged 다음에 장기화된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장기화된 drought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물론 they were suffering 대신에 they suffered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때 어땠어요? scientists, 과학자들은 setting 했습니다. cloud를요. and created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scientist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뒤쪽에 봤더니 setting이라는 ing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and 접속사 기준으로 created 이렇게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같은데 왜? and를 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병렬 구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scientist는 딱 봐도 접속사가 없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 의미상의 주어인 것 같아. 그럼 의미상의 주어이니까 기본적으로 자 고통을 겪어요. 그때 이제 뭐 한 거야? 과학자들은 구름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서 뭐 한 거야? 동시에 만들어낸 거야. heavy snowfall 아주 심한 snowfall 자 뭔가 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과학자들이 스스로 seeding하고 과학자들이 스스로 creating 한 거니까 seeding은 맞고요. created는 틀렸고 created는 뭘로 바뀐다? creating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부분 좀 더 부각해서 한번 크게 보도록 할까요? 자, in 1997 1997년도에 그들은 겪고 있었어요. prolonged 장기화된 drought를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거야? 과학자들은 seeding 하고 creating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주동 깔고 접주동으로 다시 한번 살려볼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seeded. 자, 주동으로 바뀔 때는 시제까지 맞춰주셔야겠죠. 주절의 시제가 they were 과거로 들어갔으니 기본적으로 seed에 씨앗을 뿌리다에 seeded 과거로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created 이렇게 과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주동 깔고 접소 주 그리고 동이 만들어져 있고 그 seed에 목적어까지 만들어져 있고 and 다시 점 나오고 주어는요 어디 갔어요? 주어는 앞에 scientist와 동일하기 때문에 빠지고 그리고 created 역시 동사 만들어졌고 그리고 heavy snowfall 목적어가 만들어져 있는 구조예요. 알겠죠? 이렇게 주동 깔고 접주동 구조가 접속사 없애고 그리고 적절하게 절차를 거쳐서 바꾼 문장은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분사 구문이란 기본적으로 주동 깔고 접주동 중에 부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덩어리 그걸 부사절이라고 하죠. 그 부사절 의미를 대체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흔하게 독해 패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사 구문의 부사절 뉘앙스는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보, 조건, 이유, 결과, 때 또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라는 동시동작. 알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부사절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문맥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사 구문의 뉘앙스는 이 패턴으로 거의 한정되어서 나온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분사 구문과 접속사가 들어갔었던 부분 그리고 접속사가 들어갔던 아이가 분사 구문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접속사가 살아났던 이유들까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신다라면 어법이나 또는 어법과 상관없는 부분에 독해 문제에서도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야 전체적인 뉘앙스에 그런 이탈 범위가 안 생기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거고 그 한 끗 차이가 정답과 오답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무리 정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 문장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할 거예요. 왜? 부사절이었던 아이를 구문 전환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동사를 분사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주어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 이 주어의 뉘앙스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면 의미상의 주어를 여러분들이
분사 앞에 만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는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못 봤지만 그래도 좀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출제자의 그 변덕을.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분사 구문 같은데 여러분들이 have pp를 바꾸어서 having pp라는 형태가 들어가 있다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having이 분사야, 현재 분사야. pp는 완료의 의미야. 이걸 언제 쓴다라고? 주절 시제와 종속절 시제가 시점이 다를 때 이런 걸 활용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일종의 분사 구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알겠죠? 자, 실제적으로 분사 구문 그리고 부사절의 활용을 적절하게 잘 캐치하는 자가 독해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그러한 1등급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 1등급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선 이 분사 잘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알찬 정보가 됐길 소망하면서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